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카티아 생활 올해 두 번째 웨비나 진행을 맡은 최희진 기술대표입니다. 3월 첫 웨비나에서는 MBSE 솔루션인 카티아 매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번 웨비나는 카티아 해석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카티아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기술대표님을 함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강훈 기술대표입니다. 오늘은 카티아 해석에 대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웨비나에서는 설계자들을 위한 카티아 해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티아 해석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템으로 데모 시연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 해석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데모 시험까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챕터에선 카티아 어널리시스에 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 이번 웨비나의 핵심 주제인 설계자를 위한 데모 시연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카티아에는 어떤 종류의 해석 솔루션이 있는지, 각 솔루션들의 기능은 어떤지, 카티아 V5에서 해석을 진행하면 얻는 이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의 해석 종류에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해석 솔루션들이 있는데 모두 GPS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모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모듈인 GPS는 단품의 응력과 모드 해석을 지원하며 GAS는 GPS의 기능들에서 추가로 어셈블리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진행되는 시연에서는 GPS와 GAS 이 두 가지 모듈로만 활용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각 솔루션별 기능은 간단히 알아볼까요? 먼저 제너레이티브 파트 스트럭처 어널리시스입니다. GPS는 카티아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석 솔루션이며 단품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구조물에 대한 단순한 응력, 변형량 해석뿐만 아니라 고유 주파수 해석 또한 가능하고 후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결과를 검토하며 리포팅 기능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와 가장 많이 사용되는 Generative Assembly Structure Analysis입니다. GAS는 어셈블리 모델에 대한 구조 해석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용접, 피팅, 볼트의 하중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어셈블리 시 사용된 구속 조건들을 활용하여 각 파트들 간의 접촉 조건에 대해 보다 쉽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Generative Dynamic Analysis와 Affine Structure Analysis입니다. GDY는 주파수 응답 해석과 과도 응답 해석에 사용되는 모듈이며 해석 결과의 각 노드에 대한 XY 플로팅 기능이 있습니다. EST는 카티아 솔버가 아닌 Affine 솔버라는 다른 솔버를 활용하여 GPS, GAS에는 없는 베어링 로드 및 열 해석 기능이나 좌굴 해석, 복합 해석 등도 가능하고 이 이외에도 전처리 과정과 후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ANL과 ATH 모듈입니다. 카티아에도 선형 해석뿐만 아니라 비선형 해석, 대변형 해석, 동적 해석 등을 수행 가능하게 하는 ANL과 열 해석, 열 전달 해석, 열 팽창 해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ATH 모듈입니다. 앞서 말한 EST에서도 열 해석이 있었지만 온도 변화에 따른 선형적인 변형과 응력만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ANL과 ATH를 연계하여 비선형 열 구조 해석이 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ANL과 ATH는 카티아 솔버나 Affine 솔버가 아닌 아바쿠스 솔버를 사용하여서 보다 더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쉬와 관련된 FEM 솔리드와 서피스입니다. 이 두 모듈은 각각 메쉬를 만들 때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통해서 GPS에 있는 자동 메쉬보다 정밀하게 수정 또는 생성이 가능하고
생성된 각 메쉬에 대해 잘 만들어졌는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티아의 해석 솔루션들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럼 카티아 V5로 해석 작업을 하면 좋은 점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카티아 V5로 설계 작업을 많이들 하시죠? 카티아 V5 해석을 하게 되면 기존 카티아 V5에 추가적인 설치 없이 바로 파트 디자인처럼 시뮬레이션 워크벤치로 이동하여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지오메트리 파일, 즉 모델 파일을 해석팀이나 용역 업체에 전달하게 되는데, 만약에 모델이 수정되면 다시 파일을 전달해야 하지만 카티아 V5 해석의 경우 업데이트를 통해 카티아 어널리시스에도 바로 적용이 됩니다. 수정된 파일에서 바로 적용이 되다 보니 파일이 관리나 보관이 용이하겠죠? 이번 챕터에서는 카티아 V5 어널리시스를 시연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카티아 해석의 프로세스는 어떤지, 오늘 진행할 아이템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 V5의 해석 프로세스는 보통 다른 CAE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프리 프로세싱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석에 사용할 모델의 재질을 설정하고 메쉬 요소를 생성하며 구속 조건과 하중을 정의해줍니다. 즉, 해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솔버를 이용한 해석 계산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앞서 설정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변형 형상이나 응력 분포, 변이값 등을 시각화하여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티아의 해석 과정은 프리 프로세싱 단계, 계산 단계, 포스트 프로세싱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데모 영상에 활용할 아이템은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 엔진 피스톤입니다. 물성을 찾아보니 특수합금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카티아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비슷한 물성들로만 사용할 예정이라 결과의 경향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피스톤 헤드는 알루미늄, 나머지는 스틸로 적용하였습니다. 하중은 헤드 부분에 10메가파스칼로 주었고, 고정 부분은 크랭크 축과 연결되는 커넥팅 로드의 하단에 구속을 주었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카티아 V5를 실행해주고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파트는 총 4개로 피스톤 헤드, 커넥팅 로드 2개,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어셈블리 컨스트레인트를 다 주어놨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스트레인트는 나중에 해석 워크벤치에서 재사용됩니다. 재질을 한번 넣어 볼 건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파트로 넘어가서 아래쪽에 어플라이 머터리얼 기능을 통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카티아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재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피스톤 헤드에 적용할 알루미늄을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트에다 넣으면 이렇게 트리에 알루미늄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물성을 놓고 싶다 하시면 트리 재질에서 알루미늄을 더블 클릭하고 어널리시스 탭을 통해 물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포화송 레시오를 바꾼다든지. 하지만 이번 시연 영상에서는 그냥 각 재질의 디폴트 값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어널리시스 워크벤치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커넥팅 로드 2번과 핀에는 제가 미리 스틸 재질을 넣어놨고요.
다시 어셈블리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어널리시스 워크벤치로 이동할 건데요. 시작 메뉴에 어널리시스 앤 시뮬레이션, 제너레이티브 스트럭처 어널리시스를 클릭. 그럼 이렇게 재질을 넣지 않은 파트가 있으면 이런 경고창이 뜨고 일단은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어떤 해석을 할지 선택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오늘은 구조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볼 거기 때문에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화면 구성을 보시면 파트 디자인이나 어셈블리 디자인과 큰 차이점은 없지만 크게 다른 것은 트리의 구조입니다. 보통 파트 디자인이나 어셈블리의 트리는 작업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되는 반면에 카티아 V5 어널리시스의 경우 작업 순서대로 나열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각 트리에서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맨 위쪽에 보이시는 링크 매니저는 현재 이 모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트리는 모델의 지오메트리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컴퓨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컴퓨팅 파일과 해석 결과 파일의 경로도 이 트리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프리프로세싱 단계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메쉬를 설정하고 요소와 재질을 정의하고 경계 조건들을 설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목적은 커넥팅 로드에 얼마만큼 하중이 부과되는지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커넥팅 로드의 메쉬의 크기를 줄여서 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트리에서 커넥팅 로드의 메쉬를 더블 클릭하고 메쉬 사이즈는 3mm로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세그는 지오메트리 표면과 생성된 메쉬 간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0.5mm로 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엘리멘트 타입의 리니어는 노드가 5개인 오면체이고요. 파라볼릭은 리니어에 노드와 노드 사이에 하나씩 더 있는 오면체 구조입니다. 파라볼릭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겠지만 오늘은 그냥 리니어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넥팅 로드 2번도 동일한 값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방법으로 재질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파트 디자인에서 미리 재질을 넣어 놨다면 이렇게 머터리얼 부분에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질이 넣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No Selec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툴바에서 모델 매니저 툴바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메쉬와 요소를 정의하는 아이콘이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유저 머터리얼을 클릭하면 아까와 같은 창이 뜨고 스틸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왼쪽 트리에서 유저 머터리얼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름은 제가 한번 스틸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정의되지 않은 요소에서 더블 클릭하고 유저 디파인 머터리얼을 클릭하고 방금 만든 스틸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경계 조건들을 설정해 볼 건데요. 리스트레인트와 로드. 오른쪽 툴바에서 리스트레인트의 클램프 그리고 로드의 프레셔를 사용할 겁니다. 먼저 헤드 상단 부분에 10MPa의 압력을 줄 건데 로드의 프레셔에서 지오메트리 서포트로는 상단면 그리고 10MPa인 10의 7승 OK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부분은 여기 아래쪽 면 2개를 잡을 거고요. 리스트레인트의 클램프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OK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트리에 리스트레인트와 로드에 각각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 파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접촉 조건을 주어야겠죠? 아까
컨스트레인트를 다시 재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서페이스 컨택트 4개를 재사용을 할 거고요. 오른쪽 툴바에서 커넥션 프로퍼티 그리고 컨택 커넥션 프로퍼티를 선택하고 만들어둔 컨스트레인트를 하나씩 지정을 하겠습니다. 클리어런스와 노 슬라이딩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 다른 파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리에서 아까 지정해도 되지만 화면에 아이콘을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럼 반대편에도 면이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르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툴바에서 어널리시스 서포트를 꺼내 오시고 첫 번째 아이콘 누르고 첫 번째 컴포넌트와 두 번째 컴포넌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는 이렇게 위쪽 면 잡아주시고 두 번째 컴포넌트는 하이드에서 아래쪽 면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리에 어널리시스 커넥션 매니저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컴포넌트 2개가 연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컨택 커넥션에서 서포트 저거를 지정해주고 클리어런스와 노슬라이딩 체크 확인. 그럼 이렇게 파트들 간의 접촉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모델 체커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 정보들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 빠진 게 있다면 왼쪽 상단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프리 프로세싱 단계였고요. 필요 없는 툴바들은 정리를 좀 하고 이제는 컴퓨팅 단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툴바에 컴퓨팅을 꺼내 주시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계산할 대상들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메시만 할 수도 있고 구속적 것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한번 선택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소요되는 디스크 또는 메모리, CPU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속 진행하겠냐는 질문에 Yes를 누르겠습니다. 네, 계산이 완료되면 트리의 업데이트 모양이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산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리의 스태틱 케이스 솔루션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총 4가지의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점들이 있으니 고려하여 컴퓨트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팅 단계가 다 완료되면 이제는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입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이고요. 오른쪽 툴바에서 이미지 툴바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그 전에 화면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다른 것들은 하이드를 시켜 놓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디폼 메시입니다. 디폼 메시는 메시의 변형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솔루션 아래 트리에 이렇게 생성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어널리시스 툴바에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메시의 변화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툴바에는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재생
방향이나 아니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 속도도 낮췄다 늘렸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mplification Magnitude인데요. 이 기능은 현재 변형된 형상의 스케일을 바꾸는 것이고요. 만약 1로 바꾸면 실제 변형량 그대로의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꾼 스케일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변형 형상 경향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디폴트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시각화로는 폰 미세스 스트레스 분포도입니다. 그럼 기존의 디폰 메시는 디액티브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 하중을 받았을 때 응력 분포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널리시스 툴의 익스트리마 기능을 사용하면 최대점, 최소점 노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의 로컬은 그 다음 최대점, 최소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최소점은 고정 부위로 확인이 되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핀에 걸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최대점은 안쪽에 커넥팅 로드 안쪽에 이제 핀에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팅 로드 쪽에는 색깔로 봤을 때는 약 한 400메가파스칼 정도의 하중이 걸리는 것 같고 왼쪽 틀이 아래쪽에 보시면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글로벌 에러 레이트라는 값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 설정한 결과가 에러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변이량을 확인해 볼 건데요. 처음 키게 되면 이렇게 보기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트리를 더블 클릭하고 비주얼 탭에서 타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벡터를 선택하여서 각 축에 대해 설정할 수도 있고요. C1, C2, C3 일단은 디폴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가장 많은 변이량은 약 한 0.7mm 정도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이미지를 다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모두 액티브를 해주시고요. 어널리시스 툴에 있는 이미지 레이아웃을 통해서 방향과 거리 값을 주게 되면 각 결과 이미지들을 정렬하여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50으로 주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익스트리마는 하이드를 잠시 시켜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레이아웃을 통해서 뽑은 것도 애니메이션을 하나씩 클릭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끝나고 나면 아까 링크 매니저에서 결과 파일과 계산 파일의 경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들을 리포팅하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네, 오른쪽 툴바에서 어널리시스 리포팅 툴바를 한번 꺼내고 그 전에 이미지들을 사용해야 돼서 아까 하이드 했던 것들을 다 쇼로 바꾸겠습니다. 리포팅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경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넣을 거냐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HTML 파일로 리포트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해석에 사용된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엔진 피스톤에 대해서 카티아 해석을 간략하게 진행해 보았는데요. 카티아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 해석에 대한 소개와 시연 영상 덕분에 해석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Q&A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티아 해석은 타 프로그램처럼 높은 사양의 장비를 요구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해석 프로그램은 고사양 장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설계자 관점에서의 해석이기 때문에 간단한 구조 해석의 경우 다소 시스템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증된 장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저희 카티아 V5를 사용하는데 인증된 서티 장비면 그냥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다음 질문은 네. 재료의 물성을 정의할 때 소성 영역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던데 따로 넣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이 질문을 주신 분이 눈썰미가 좋으신 분 같습니다. 본 시연에서는 GPS, GAS 라이센스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소성 영역에 대한 물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ANL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면 물성 넣는 부분에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대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시연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GPS, GAS만으로 메쉬 생성이 가능하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시연 영상에선 전체적인 메쉬 사이즈를 수정하던데 일부 엣지나 표면에 부분적으로 메쉬 사이즈 수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영상을 잘 봐주셨다니 감사하고요. 결과적으로는 GPS와 GAS에 있는 메쉬 기능만으로도 부분적으로 메쉬 사이즈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FEM 솔리드와 서피스 모듈을 보유했다면 추가적으로 메쉬 패턴이나 메쉬 품질 검사 등을 통해서 더욱 정확한 결과값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메시 질문에 이어서 또 한 번 메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메시 크기로 생성할 때 리니어와 파라볼릭으로 했을 때 시간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동일한 메쉬 크기로 당연히 메쉬 수가 많을수록 리니어와 파라볼릭의 시간 차이는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연해드릴 모델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시연한 모델은 작은 모델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모델이 크다 보면 메쉬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쵸. 그에 따라서 이제 시간 차이가 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네. 카티아 해석 결과 리포팅 시 다소 시스템 로고가 있던데 변경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요 부분이 이전에도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렇군요. 리포팅 기능을 사용해서 캡처나 어디 첨부를 많이 해야 되지 그쵸,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로고를 없애는 방법에는 그런 옵션에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특정 배경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로고 같은 것들을 배경 이미지로 넣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리포팅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도 궁금한 사항인데요. 카티아 V6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카티아 V6 3D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는 통합 플랫폼으로 카티아는 모델링에 집중하고 해석 브랜드인 시뮬리아에서 해석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V5에서 사용한 기능뿐만 아니라 시뮬리아의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좀 더 정확하고 광범위한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V5와는 다르게 3D 익스피리언스는 데이터 기반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카티아 또는 시뮬리아 그뿐만 아니라 에노비아와의 PLM까지 연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통합 플랫폼이다 보니까 싱글 소스 모델로 모델링하고 그다음 시뮬레이션에서 해석하고 에노비아 PLN까지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Q&A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해석 관련해서 다른 질문들도 몇 가지 더 있었는데 네. 답변을 못 드린 분들한테는 제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로 웨비나가 끝나면 설문창이 자동으로 뜨는데요. 요청란에 해석 라이선스나 비용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 영업 대표님들이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마무리를 할까요? 네, 그럴까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의 슬카생 웨비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